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순조롭게 치료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자분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조금씩 혈변이 있었다. 2024년 7월이 되니 혈변이 많아져서 치질인 줄 알고 치질약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고 나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펜타사를 먹었더니 금방 호전되어서 혈변은 없어졌는데 점액변이 계속 있다.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것은 2025년 3월입니다. 내원 당시에 펜타사 서방정 하루에 3알, 아사콜 관장액 하루에 1번 사용 중입니다. 펜타사와 아사콜은 둘 다 5-ASA 제조로 성분이 같습니다. 가벼운 소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용 기전을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약이죠.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발병 초기에 5-ASA 제제를 사용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 길어도 1-2년 정도 후에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처음에 혈변이 많이 나와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고 펜타사와 아사콜을 사용했더니 금방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2025년 3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을 때 대변 횟수는 1회, 풀어지는 변을 본다. 월 1회 정도로 혈변이 있고 점액변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3월 7일에 검사를 해보니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은 정상치가 50점에서 100점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무려 1136점이 나왔고요. 혈변은 없다고 했는데 1200점 이상으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혈변이 있다는 얘기죠. 펜타사나 아사콜 같은 5-ASA 제제나 스테로이드, 면역학 제제, 생물학적 제제까지 모두 증상을 좀 개선시켜주긴 하는데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증상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염증은 계속 심한 거죠.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죠. 다행히 이분은 일찍 알아차리시고 한의원으로 오셨네요. 젊은 남자분이라서 식욕은 양호하고 식사량 1인분 먹는다.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 과식하면 소화가 더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약간 아프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온다. 긴장 잘하고 긴장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2-3시간 잠이 안 온다. 전형적으로 소화기 장애가 있으면서 자율신경 실조가 있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고 가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신경 쓰면 잠이 안 와요.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어 있는 거죠.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발해지는 자율신경이죠. 쉽게 말해서 옛날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5분 이내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야죠. 안 그러면 죽겠죠. 생사가 걸린 일이 되는 거고 이럴 때 아드레날린이 상승하면서 근육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죠. 소화는 지금 소화시킬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거죠. 빨리 안 도망치면 죽으니까 소화 따위는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은 후순위가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화 안 된다, 잘 체한다, 속이 쓰리다. 모두 교감신경이 과흥분된 상태에서 소화 쪽의 기능이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이면 바짝 긴장해야 되겠죠? 긴장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호랑이가 쫓아오지 않지만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 실조형의 환자들이 소화장애를 잘 일으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복통이 있다. 매운 음식 먹으면 배 아프고 설사한다. 찬바람 쐬면 콧물이 난다. 호흡기 증상도 있네요. 호흡기 증상과 자율신경 실조 증상을 치료해주면서 소화기능 장애를 치료해줘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나서 4월 2일 점액변이 20% 정도 줄었다. 기침하는 것이 50% 정도 줄었다. 찬바람 쐬고 콧물 나던 것이 없어졌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생기던 항문 자결감이 없어졌다. 스트레스 받고 배 아프던 것이 없어졌다. 좋아지기 시작하죠. 2달이 지나서 5월 2일이 되었습니다. 과식하면 속 불편하던 것이 없어졌다. 배 아프던 것이 없어졌다. 스트레스 시 가슴 답답하고 한숨 나오던 것 없어졌다. 잠이 조금 더 잘 온다. 5월 31일 점액변이 거의 없어졌다. 과식해도 문제없다. 복통 없다. 기침이 70%에서 80% 정도 좋아졌다. 인후 이물감이 거의 없어졌다. 스트레스 시 가슴 답답하고 한숨 나오던 것 없어졌다. 긴장 잘하고 가슴 두근거리던 것이 최근에는 없는 것 같다.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좌약을 끊기로 합니다. 6월 25일 대변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대변 칼프로텍틴은 28점, 대변 자멸 반응은 24점이 되었습니다. 3월에 대변 칼프로텍틴이 몇 점이었다고요? 3월에 대변 칼프로텍틴은 1136점이었는데 6월에 28점이 되고 대변 자멸 반응은 3월에 1200점 이상으로 양성이었는데 6월에 24점으로 음성이 됩니다. 3개월 정도 만에 정상이 되었네요. 양약은 좌약을 오히려 끄는 상태죠. 벌써 이렇게 되면요, 양약을 줄여나가면서 끊고 증상이 안정되도록 굳히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6월 30일부터 펜타살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기침 90% 이상 줄었다. 이제 전혀 신경 안 쓰인다. 수면의 질이 아주 좋아졌다. 7월 23일 대변 칼프로텍틴은 3.8점 미만, 대변 자멸 반응은 25점입니다. 검사실에서 검출할 수 있는 칼프로텍틴의 최저치가 3.8점이어서 칼프로텍틴의 수치가 3.8점보다 적게 검출되면 3.8점 미만이라고 표시됩니다. 7월 29일부터 펜타살을 모두 끊습니다. 양약을 모두 끄는 거죠. 8월 22일 대변 칼프로텍틴은 4.2점, 여전히 너무 정상범위죠. 9월 26일 대변 1회, 정상변, 혈변, 체맥변 전혀 안 보인다. 항문 자결감 없다. 과식해도 문제 없다. 복통 없다. 배에서 물소리 나던 것 없다. 찬바람에 콧물 있던 것 없다. 목에 이물감 못 느낀다. 기침 거의 없어졌다. 스트레스 시 가슴 답답하고 한숨 나오던 것 없어졌다. 스트레스 시 복통 있던 것 없어졌다. 잠 잘 잔다. 자율신경 실조 증상까지 모두 완전히 좋아졌죠. 추석 지나고 10월에 변검사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정상이면 내시경하고 치료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이라는 것이 염증으로 인한 혈변과 설사입니다. 그러면 염증은 왜 생기는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트레스도 한몫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내부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문제가 생기면 면역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보면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기능은 잠시 멈춰놓고 심장은 빨리 뛰어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근육이 혈액을 받아서 힘차게 뛰어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용하는 근육들은 사실은 무산소 근육들인데요. 무산소 근육들은 잠시 폭발적인 힘을 내는 대신에 쉽게 지쳐버리죠. 그러니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환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잘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고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이 환자분의 증상과 모두 똑같죠.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진 것까지 모두 고려해서 처방을 구성해 주어야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한약은 처방이죠. 한약재 하나하나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잘 조합을 하고 용량을 잘 조절해서 처방이라는 팀을 구성하는 거죠. 팀의 구성원이 완벽하게 잘 들어맞으면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제가 처방을 3개, 4개 정도 썼거든요. 대부분의 궤양성 대장염이 하나의 처방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A라는 팀을 투여했다가 A가 자기 일을 다 하면 B, C 이렇게 팀을 교체해줘야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길이 좋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쭉쭉 갈 수 있게 빠른 차를 타고 가고요. 비포장 도로를 만났어요. 그러면 오프로드용 차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가 강을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차 잘 타고 왔으니 계속 차 타고 가면 강을 건널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배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강을 다 건넜어요. 그러면 계속 배 타고 갑니까? 아니죠. 상황에 맞게 다시 차로 바꿔야죠.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과정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단편적으로 염증만 바라보면서 염증만을 줄인다고 해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양방적인 염증만 바라보는 단순하고 지엽적인 접근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 몸 전체를 보고 부분과 전체를 조화롭게 고려하고 상호간의 연계를 고려해서 처방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의학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해서 대장의 염증만 봐서는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대장의 염증만 볼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의 항진, 가슴의 두근거림,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까지 모두 고려해서 처방을 구성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모든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모두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물론 많은 수의 교양성 대장염 환자가 이런 자율신경 실조 증상을 동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 그런 환자도 많거든요. 그러니 교양성 대장염 환자라고 해서 하나의 처방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처방을 구성해내는 능력, 교양성 대장염을 잘 치료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